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나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답보 상태에 빠져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단초로 제시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에게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각회 의원들은 전통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국내 2차 자비순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순례 참가 인원과 세부 일정 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끌게 될 27대 회장에 주윤식 주식회사 우진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주신임 회장은 신도 조직을 활성화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와 추사에게 서예를 배운 흥선대원군의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글씨를 중심으로 풀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유작인 봉은사 판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나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답보 상태에 빠져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단초로 제시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호소한 겁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든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한 것도 북한을 국제 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방역보건협력체에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다면 다자협력의 틀에서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온 불교계가 교류협력 재개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 나서기 전 한국 불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불교의 동체 대비 사상이 K-방역의 근간이라며 불교계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인 생명 공동체이므로 갈등과 반목의 장벽을 넘어 존중과 배려, 공존과 상생의 용기를 북돋아 화합의 큰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든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근간에 녹아있는 중도의 포용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국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7대 종교계 대표들은 유튜브 한반도 평화선언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참혹한 전쟁이라며 우리 손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종교인 모두 평화로 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선언을 통해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에게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각회 의원들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 모임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원욱 정각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에게 국민을 위해 서로 포용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힘이 있다고 무조건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덕을 베풀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반드시 그 공덕은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자는 유형하고 소자는 유재라. 큰 사람이 형이 되고 적은 사람이 동생이 된다 이랬는데 그게 크다는 건 덕이 높고 마음이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이 되는 거고 소인이 이제 동생이 되는 거죠. 정각회 소속 의원들은 화쟁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국민들을 위해 화합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창립총회를 할 때 화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스님을 모셔서 이제 강연을 들었었는데요. 그 정신을 조금 더 우리 정각회 회원들이 깊이 새기면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제대로 국회와 화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정각회 국회의원들에게 앞으로도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불교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각회는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불교계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하는 협치를 하라. 그리고 크게 흥하는 분은 형님이고 작은 사람이 동생인데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상생하는 정치를 하라.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조계종은 전국 교구본사와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21대 국회에서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코로나19 시대 문화재와 사찰에 대한 지원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국내 2차 자비순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순례 참가 인원과 세부 일정 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동국대에서 회의를 갖고 이번 자비순례는 본 순례단 92명을 포함해 의료와 자원봉사, 공양 등의 지원단까지 모두 12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히고 7개의 순례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순례조의 팀장들은 매일 일정을 마치고 운영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점검하고 돌발 사고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정을 시작해 3시간의 행선에 이어 공양을 하는 방식으로 순례하며 지역 캠핑장에서 텐트를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야영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늘 11월 5일 제219회 정기회를 개원해 후반기 원구성과 내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어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종무행정감사는 수검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진행하고 첫날에는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토론회 다음 날에는 상월선언 자비순례에 동참해 경기도 양평 일대 30km를 함께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끌게 될 27대 회장에 주윤식 주식회사 우진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전임 이기흥 회장의 뒤를 이은 주 신임 회장은 신도 조직을 활성화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중앙신도회 주윤식 신임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열린 중앙신도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주윤식 신임 회장은 지역교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중앙신도회장 자리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외호와 조직 활성화 등 신도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임에 이렇게 정망 있으신 분이 이렇게 신심 있고 하는 분 회장을 맡아주셔서 종단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교와 종단을 위해서 신도와 스님들 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고 종단 발전에 크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의 공격적인 보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겨냥한 보도 수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소 때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고 신심이 약하고 결정력이나 응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에서도 그런 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로부터 그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윤식 신임 회장은 우선 신도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그런 부분의 활동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가지고 신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신도에 한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인 집행부가 이뤄놓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행복 바람이 같은 기존 사업의 지속성도 강조했습니다. 그 자갈밭 항무지를 그 문전 옥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후임인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김도 좀 메고 또 이제 하면은 또 다음 분은 거기서 좋은 이제 수확을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윤식 신임 회장의 취임 법회는 다음 달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BBS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에 덕문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BBS 광주불교방송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운영위원장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교구장 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를 비롯해 선본사, 보문사 주지,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 중앙박물관장 등을 역임했고 동국대 이사와 국제어린이 구호단체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 광주 정강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덕문 스님은 BBS 불교방송 이사장 종화 스님의 추인을 거쳐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은 MBC PD수첩 등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 건립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이사회에서 나온 호텔식 요양원 건립 발언은 이사회가 끝난 뒤 사견으로 발전적 견해를 언급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이 매입한 2,000평 부지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매입한 것이며 해당 부지는 한강변 수자원 구역으로 노인요양원 설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이와 함께 내부 고발 직원들이 상급자의 결제도 없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무단 직인 사용, 고발자 편을 들지 않는 직원 겁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새 이사로 정인스님과 서봉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24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경력 일반 이사의 정인스님을, 조계종 당연직 이사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로 중앙승가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당대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에까지 학자로 이름을 떨쳤고 추사에게서 서예를 배운 흥선대원군 또한 조선 후기 명필로 꼽힙니다. 특히 추사와 흥선대원군은 모두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고 각각 서울 강남 봉은사와 도남동 흥천사에 편액을 남겼는데요. BBS 뉴스는 추사 김정희와 흥선대원군에 얽힌 불교와의 인연을 글씨를 중심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유작인 봉은사 판전을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남 봉은사에는 화엄경 등의 경판이 보관된 판전이 있습니다. 판전은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자 추사 김정희가 남긴 편액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추사는 1856년 10월 7일 판전을 쓰고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이들은 이 글씨를 추사의 최고 걸작으로 주저없이 꼽습니다. 판전이라는 글씨를 보면은 거기 봉은사의 판전이라는 글씨를 보면 완벽하게 해탈한 글씨예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추사는 24세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며 금석학과 서화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불교에도 조예가 깊은 추사는 해인사 중건 상량문을 썼으며 30 무렵 만난 초이선사와는 평생의 도반으로 교우하며 수많은 사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추사의 걸작 국보 제185 세안도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나오는 등 이 시기 초이선사와의 우정과 그의 작품은 물론 인생까지도 무르익었습니다. 제주도 유배전 원교 이강사가 쓴 대흥사 대웅보전 현판을 떼게 했다는 추사는 제주도 유배 후 이를 번복했다고 전해집니다. 9년 후에 추사가 돌아오면서 다시 들려서 자기가 써놓은 글씨를 보고 내 글씨를 떼라. 그리고 원교 글씨를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9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추사는 제주도에 이어 북청으로 유배를 다녀온 후 말년에 과천에서 은둔하며 봉은사와 왕래를 이어가다 판전을 남긴 겁니다. 그 고생을 하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묘소 옆에서 심효살이를 하다가 과천에서 김노경의 묘소 옆에서 죽는다고. 그 사흘 전에, 죽기 사흘 전에 쓴 글씨가 봉은사에 걸려있는 판전이라는 것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 사찰로 출가한 러시아 스님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불교계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러시아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진여 스님입니다. 백양사에서 의연 스님을 은사로 12년 전 출가한 진여 스님은 그동안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수행과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 남국서는 무문관에서 1년 결제를 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마산 정법사가 지난 17일 초하루 법회 때
진여 스님을 초청해 빠른 케어를 기원했습니다. 치유 중입니다. 우리들이 그 백중 때 우리가 공덕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몸소 우리가 공덕을 짓자라고 해서 그러한 작은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우리 진여 스님과 우리 한웅 이들에게 자그마한 씨앗이 돼서 나중에 빨리 좀 않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여 스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해 다시 수행 정진의 길로 나서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Very glad to be here and it's very helpful and valuable help to me in this difficult situation. I want to share my good feeling with everybody. This deep gratitude from my heart for this help. Thank you everybody. 앞서 정법사 신도들은 생전예수제와 백중기도 기간 중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 굴자님들께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 무려 1,024만 4,460원이었습니다. 모든 게 굴자님, 여기 계시는 전직 우리 고모님들, 그리고 각 단체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꼭 굴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정법사는 사천왕 이윤식과 연꽃사진 컨테스트 시상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경내 1청 지상진 앞 사천왕은 정법사 불사 때 옮겨진 것을 다시 모셔온 겁니다. 연꽃사진 컨테스트는 지난 7월과 8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던 시기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종전을 위한 평화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올해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이 한반도의 실상을 지구촌 곳곳에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